지금 시장을 보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다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오히려 숏 포지션을 잡기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만 더 깊게 보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크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의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힘보다는 위쪽에서 막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상단에는 현재 명확한 저항 구간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막연한 상승을 기대할 장이 아니라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준비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기회들이 다가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이런 변동장에선 어떠한 전략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이 완벽한 시나리오들 지금 저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저는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겁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기회를 잡을 구간들을 찾아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누가 웃게 될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를 노려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자세히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자, 일단 시작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정리한 수치를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027년도 6월 달까지 밀려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지금으로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렇게 밀렸다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신규 유동성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상단에 쌓여있는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버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강조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들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나오고 있는 상승에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대로고 유가 문제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문제까지 아직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오는 상승은 진짜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기준들을 딱 세워두고 이 기준에서 안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이 기준을 토대로 반응형 단타 매매만 이어가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69K 대 매물대의 안정적인 지지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상승분, 코로나 시절 때부터 이어져 왔던 비가까지 목표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스터디룸 통해서도 실시간 대응 안내 진행하면서 빠르게 포지션 잡아서 진입하여 상승하던 가격이 비각을 터치하게 됐을 때 전량 익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요동치는 장세 속에서도 우리는 확실한 기준선들을 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신하고 흐름에 베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또 한 번 저항받고 떨어지는 변동성들 속에서 손실이 곧장 이어질 수도 있고, 레버리지 자체도 높게 사용을 했다면은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는 곧장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을 내려두고 기준에 맞춰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 영상에서 기준들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지만 이 기준에 대한 반응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 반응이 진짜 유효한 반응인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 반응인지,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영상으로 담아내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전부 다 실시간 인사이트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실시간 모든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상황에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볼 예정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러한 인사이트들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우리가 이 기사에 주목해야 될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기 시작하자 이 뉴욕의 증시들이 일제히 1%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은 즉슨 뭐냐? 현재 이 유가 자체가 증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비트코인 역시도 유가에 대한 흐름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자산의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산의 상관계수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0.0에서 0.1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거의 남남이다. 이 유가가 올라도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상관관계가 0.3에서 0.5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이 나도 혹시 가야 되나? 이렇게 눈치를 보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6에서 0.7을 기록하는 순간부터는 현재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튀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높은 확률로 유가의 방향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방향 속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 튀는 방향들이 반대로 동조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 0.8 이상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사실상 거의 뭐 한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보통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관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은 점점점 뒤로 갈수록 영향력이 크게 미쳐지고 있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유가 차트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 최근에 유가가 크게 튀어 올라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지표를 같이 함께 추가해서 이 비트코인과 유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상관관계가 몇을 기록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거의 0.6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영향력이 크게 미쳐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승 자체도 오늘 오전에 나왔었던 이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이란이 우호국가 침략국에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펴지게 되자 이 상단에 있는 유동성들을 흡수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같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전략적인 봉쇄가 이어지게 되고 이 유가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지금 자리에서 큰 하락세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근본적인 리스크들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유가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나오고 있는 상승만으로는 기대감을 걸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가 차트상으로 같이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 마주쳤다? 날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목구름대 하단에 마주치게 됐다. 따라서 이 자리를 돌파해내기는 현재로선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 상승분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분은 72.1K 부근이 한계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서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자리들에서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숏포지션으로 새로운 기회를 또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겠죠. 게다가 현재 비트코인 4시간봉 기준으로 차트 함께 확인해 봤었을 때 가격의 고점은 상승하게 됐는데 RSI의 고점은 하락하게 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완벽하게 컨펌으로 마무리가 난다라고 하면 결국 단기적인 하락분 등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유지해왔었던 69K대 매물대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이 72.1K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서 이 69.2K까지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쇼타점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 바로 4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인 67K에서 66K대까지도 우리가 또 한 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셨던 기준선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실시간 안내는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 같이 공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말봉 차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에서 패턴이 완벽하게 형성된 것들은 아니지만 현재 라이징 웨지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패턴 역시도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훨씬 더 집중해 줘야 되는 상황들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했었던 기준선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이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저항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매매에 참고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이 똑같은 복분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소식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